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들 공무원 학원 영어과 대표 강사 헤더 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아주 특별한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25년도에는 이 영어 시험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출제 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발맞춰서 2023년도 11월이었죠. 그때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 기조가 바뀔 것이다. 1차 문제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조금 실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또 그 내용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2차 공개 문제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도 같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학습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의 어떤 그런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촬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이틀 보시면요. 2025년 9급 출제 기조 전환 인사혁신처 2차 예시 문제 풀이가 될 텐데요. 자, 바로 그냥 문제를 풀기보다는 제가 또 1차에 이어서 2차 문제들도 샅샅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분석한 결과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이어서 문제풀이까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전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9급 공채에서 국어 영어 과목 출제 기조 전환 이제 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제 기조를 바꾼 그 목적은 현장 직무 중심으로 바꾼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 직무 중심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용문의 비중을 넓힘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 그런 기업 공채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 가지고도 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수험 대비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영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겠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그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 이 2차 문제를 굳이 또 이 시점에 왜 했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했죠. 1차 공개 이후로. 그래서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전환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차 예시 문제하고 정답을 같이 공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1차 공개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2차도 딱 봤더니 그 난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는 안심, 안도감. 아,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싶은데 여기 마지막에 역시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참고로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 등은 시험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좀 유형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기존의 유형들이 다시 언급될 수도 있는 거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출제 교수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좀 어렵게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사실은 더 쉽게 만들면 안 되는 시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 조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향의 난이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초시생 분들도 마찬가지고 N수생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2025년도의 시험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어떤 경우에 시험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게 엄청 중요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전문을 통해서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자, 일단 문항 분석도 좀 해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또 우리가 전망을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문항 분석을 보시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존에는 우리가 독해 문제가 보통 10문항이었고요. 최근에는 한 2, 3년 사이에 9문항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 안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문항까지 쓰였어요. 근데 이번에 1차에 이어서 2차에 공개된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독해 같은 경우가 총 지문 자체가 11지문입니다.
11지문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가 총 13문항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독해 비중이 올라간 거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움을 좀 느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문항 분석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 빈칸 어휘에 대한 그 문제가 2문항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동의어 찾는 문제가 좀 강세였는데 1차에 이어서 2차에서도 사실 빈칸 어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번에 이제 출제 기조 전환 중에 하나가 추론 유형의 문제들을 확대하겠다였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문맥, 전후 맥락을 여러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이 줄었죠. 예, 줄었어요. 그래서 밑줄 부분에 대한 어법성 판단 문항이 2문항 이번에도 똑같이 제시가 됐고요. 빈칸 어법성 판단 요거는 실종됐다가 9급 시험에서 다시금 등장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떤 패턴인지 보실 거고요. 자, 생활 영어는 여러분들 2문항인데 이미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뭐 AB 순서대로 가는 그런 대화문을 통해서 어떤 특정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찾아내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런 대화문이지만 그거를 뭐 카톡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문제가 또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은 11지문인데 거기에 딸려있는 문항은 13문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문항을 푸는 그런 과정 그건 여기다 제가 독해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9개의 이제 지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장문 독해라는 이런 영역으로 제가 좀 따로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패턴이 들어가냐면 되게 좀 상당히 긴 장문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1, 문제 2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문제를 보는 그런 이제 유형이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일타쌍피 그죠? 예, 보시면은 뭐 이렇게 꽁도 먹고 뭐 알도 먹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장문 독해가 2문항이 있었었는데 그 2문항에서 2개 지문에서 4개 문항이 나오잖아요. 그 4개 문항이 보시는 것처럼 제목 찾기 하나, 여기에 동의어 찾기가 들어갑니다. 유의어 찾는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 불일치하고 관련된 문항이 여기에 2개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9개의 지문, 이 독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입학 문제가 나왔네요. 대입학이라고 하면은 글의 목적을 비롯해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지 찾기 하나, 주제 찾기 하나, 글의 목적 하나 상당히 좀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관련해서는 내용 불일치를 물어보는 거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아까 장문에서 또 이 관련된 문제가 2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상당히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글의 일관성 삼총사 기억하고 계시죠? 글의 순서를 찾는 문장 하나, 주어진 문장 삽입 하나, 어색한 문장 찾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아주 고정입니다. 이 세 문항이 다 이번에도 공개가 됐고요. 빈칸 어구 추론 문제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문항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추론하고 관련된 영역들이 좀 확대가 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고 나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예, 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험 문항 분석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해보죠. 출제 기조 분석과 대비 전략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추론이다. 여러분들 어려운 추론 아닙니다. 쉬운 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난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수한다?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대부분의 직렬에서는 최종 마지막 합격까지 가는 분들의 영어 점수 평균치는 보통 85 이상을 선회하게 됩니다.
보통 90점 이상들도 많죠. 예, 근데 내년에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추론에 따른 이런 실수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늘어난 독해 지문. 자, 이제 독해 지문이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이 타임 어택이라고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시간 안배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해 가면서 읽어보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독해 지문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간 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헤더진 엔제 집중반 알고 계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반부터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단계에 맞춰서 엔제 집중반 이 미라클 하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과정들을 같이 연습하시면서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타임 어택하고 관련된 부담감은 많이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간 안배 계속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낮아진 난이도를 특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의 어떤 그런 중요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제 교수들도 이전에 기출됐던 패턴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추려서 낼 가능성이 내년에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장황하게 지문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난도가 떨어지면서 정답의 근거가 굉장히 명확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문제는 내질 않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구나.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직독직해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겠지만 항상 문제에 따른 그 근거를 찾는 연습 이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았고 난도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울고 떠나신 수험생분들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해왔어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난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1차, 2차 다 공개된 문제들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노력하는 그런 시간 대비 굉장히 좀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5년도 꼭 여러분들의 합격의 해로 만드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좀 나중에 천천히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꼭 내년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헤더진 영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에듀윌 우리 제자분들 전국에 계신 헤더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은 내년도 영어 고득점을 통해서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이어주시되 자, 문제풀이 할 때는 최소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풀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뭐 우리가 또 뭐 세세하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면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어휘 추론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어 뜻을 잠깐 보시면은 cozy 하게 되면은 아늑한
예, 굉장히 뭐 아늑한 공간, 뭐 아늑한 집 할 때 쓰는 그런 cozy라는 표현이고, 자, stuffy 하면은 뭔가 물건으로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답답한, 뭐 요 정도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mple 기본적인 단어죠. 풍부한, 뭐 넓은 요런 의미가 있고, 자, 그다음에 cramped 했는데 여러분들 원래 cram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쥐났다라고 하잖아요. 무릎 같은데 그 쥐가 cram이에요. 그래서 cramped 하게 되면 쥐가 난 이런 의미로도 쓰고 그러니까 경련이 발생을 한 거죠. 경련이 있는. 내지는 답답한 해가지고 stuffy 의미로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벌써 stuffy하고 cramped 비슷한 느낌인데 정답이 아니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n order to exhibit a large mural 했는데 자, mural 하면은 벽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서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거는 large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벽화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뮤지엄의 curators들은 had to make sure 확실히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벽화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벽화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크대요. 그러면 이거를 확실히 뭐를 해야 되느냐? They had blah blah space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 뮤지엄들이 space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large한 murals들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전시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무슨 공간? 널찍한 풍부한 공간. 요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뮤럴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요거는 맥락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2번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secret, 뭐 비밀. 그 다음에 2번에 priority, 우선순위. 3번에 solution, 해결. opportunity, 기회, 뭐 해결책, 기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평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작정하고 외우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추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어요. 쉬운 추론. 자, even though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이렇게 났는데 자,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아요, 문제가. I want to emphasize.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The safety of our citizens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리의 최고의 블라블라다. 정치가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최고의 당연히 시민들의 건강, 안전 뭐죠? 최고의 우선순위. 나머지는 사실 좀 별로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부터 이제 문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신 바로 빈칸 어법성 판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동사 내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준동사 요 애들의 쓰임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contribute to는요. 제가 많이 강조하게 되는 내지는 강조해 왔던 그런 동사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기본값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거처럼 외울 때는 contribute to 동명사 ing에서 주어는 뭐뭐에 기여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얘네들은요 자동사구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수동태 구조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수동태처럼 보이는 애가 있습니다. seems to 동사 원형 구조인데 be contributed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문제를 풀 때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벌써 우리가 확 좁혀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저랑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have pp는 굳이 말하자면 능동 구조고 have been pp는 무슨 구조다? 수동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메커니즘인 거죠. 다만 시점 차이만 있을 뿐. 얘 틀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아니면 3번 요 정도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제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포인트는 이거죠.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seem 동사 나왔는데 단순하게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오는 케이스와 to, have, pp라고 하는 완료 부정사가 왔었을 때 어감 차이, 시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단순 부정사가 올 때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동일 시점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to have pp 완료 부정사가 오게 되면 본동사보다 한 단계 앞선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뭐 문장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인구 과잉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rainforest ecosystem 했는데 열대우림 생태계에 대한 착취.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열대우림을 통해서 많은 자원들을 착취를 하잖아요. 그게 minerals, 광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탕수수 같은 것도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여러분들 삽입된 그런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문제 풀 때 필요 없는 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주어가 안 끝났어요. 뭐로 연결되냐면 등위상관 접속사 as well as로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그럼 as well as 하면은 뒤에부터 앞에로 가거든요. 그래서 물 부족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런 열대우림 생태계에 대한 착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착취가 주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seems to the collapse 했는데 붕괴죠. 붕괴. 멸망. 그래서 붕괴에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점이 may have pp라고 하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표현이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보이는 거는 현재지만 이미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그 붕괴에 기여했었던 것처럼 보인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연결했었을 때 여기 투부정사 내용은 실질적으로 무슨 사실? 과거 사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동사가 현재이기 때문에 한 단계 앞선 과거 사실을 나타내려면 여러분들 저랑 정리하셨죠? to have pp 완료 부정사를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요 하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준동사의 능수동 개념이라던가 상대적 시제 개념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조동사 have pp가 과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런저런 문법 요소들이 추론을 통해서 정답이 3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전혀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요. 저랑 같이 계속 단계적으로 가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또 쉽게 잘 푸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도 어휘인데 문법이 지금 이제 이론을 듣고 계시는 중인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it seems to me that 해서 it은 가주어, 대절 진주어예요. 그 다음에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signed to keep the peace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절의 주어가 여기가 주어거든요. organization. 그럼 이제 급하신 분들은 디자인드가 설계했다 과거 동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주어에 따른 동사는 여기 명확하게 must have 여기가 동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designed부터 keep the peace까지는 얘는 앞에 있는 명사 주어인 organization을 꾸며주게 되는 소위 말해서 과거 동사 아니죠? 오케이. 과거 분사 PP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은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 아주 괜찮습니다. 1번은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2번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버돌소 아무 때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앞쪽에서 not only 이걸 찾아야 돼요. not only A, 버돌소 B 하면 A뿐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not only에서 only 대신에 정말 많이 쓰는 게 merely라고 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not merely가 나왔고 요거 병치 구조 알고 계시죠? 등위상관 접속사 병치 구조이기 때문에 not merely 다음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 but also에 이어서 to 더하기 동사 원형 좋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요거는 너무 지겨울 정도로 암기하세요, 공부하세요 이런 구간인데 CA as B
자, 요거 기억하시죠? 오형식의 확장 버전으로 저랑 열심히 공부하셨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regard A as B, see A as B, view A as B. 조금 더 어려운 거 refer to A as B. 이런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자, 요것도 맞아 떨어졌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정리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앞에 선행사 정도에 해당하는 international community. 자, 이렇게 이제 명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저랑 공부했던 거 한번 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행사 명사 나온 다음에 위치가 나왔다. 자, 위치 다음에 무조건 무슨 절이 나온다. 오케이. 불완전한 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격의 특성상 얘가 주격이다. 동사부터 시작되는 불완전한 절. 얘가 목적격이다. 주어 동사는 있지만 목적어는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were 주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is avoided가 등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avoid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명식 동사입니다. 그럼 사명식 동사에서 목적어인 were가 전체 주어로 빠져나갔으니 BPP 수동태 구조가 왔고요. 이것 자체로 얘는 이미 완전한 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는 전명구를 not A but B A에 의해서가 아니라 B에 의한 이렇게 해서 등위상관 접속사 부사구가 뒤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그러면 완전한 절이 왔다. 그러면 우리 바꿔볼게요. 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어요. 일단 적절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위치를 통해서 뒤에 완전한 절을 유도하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는 커뮤니티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니까 in which 요 정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장소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한 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 부사 where 정도 요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관계사 문제는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늘 나왔던 구조니까 요거 관계사 파트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 그래서 저랑 열심히 절대자동사, 절대타동사 학습하신 분들은 단박에 정답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merge라는 것은 출현하다, 나타나다라는 뜻의 아주 빼박 자동사예요. 절대로 수동태, BPP로 쓸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have PP로 연결이 돼 있는데 arrive 전형적인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뭐 목적어 보호 없이 전명구 이어진 거 아주 괜찮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비빙 PP 구조로 나왔어요. 자, 요거 무슨 태죠? 오케이, 수동태입니다. 거기다가 진행 시제까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 비빙 PP 요거 같이 호흡하면서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 구조가 맞는지를 좀 볼 건데 괜찮죠? 그래서 비빙 PP 이렇게 나는데 여기 보면은 being shared via apps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via는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요. 수동구조니까. 그리고 주어가 cars 복수 명사다 보니까 복수 동사 수일치까지 올바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거 4번 한번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4번은 여기부터거든요. 그래서 entire factories 전체 주어 are connected with 이렇게 나와서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 구조인데 with로 연결해서 뭐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뭐 무난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법까지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사용할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캐릭터가.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 안배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대화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를 보는 거냐면 지금 이제 앞쪽에서부터 천천히 읽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연습하다가 보면은 아마 앞에는 이런 것들이 뭐 밑밥을 깔아주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딱히 그렇게 대화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황 돌아가는 거를 뭐 제시는 해주지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 거냐면 빈칸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은 Jane Baker라고 하는데 얘가 뭐라고 했더니 The meeting is going to be on Monday, July 15th에서 정확하게 미팅이 있는 날짜를 딱 지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너 기분 좋아 이렇게 했는데 미팅은 뭐 7월 15일 날 월요일에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전의 질문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찾아주는 거죠. 정확한 날짜를 물어보는 겁니다. 월, 일.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잘 챙겨주시면은 정답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미팅에 대한 정확한 날짜,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생활 영어도 과거에 막 어떤 그런 관용적 표현 넣어주고 굉장히 지극히 생활 영어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 넣어줘가지고 수험생들 정말 헷갈리게 하고 많이 그랬었었는데 이제 1차, 2차 공개된 문제 보니까 그런 함정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대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 7번도 보도록 해보죠. 7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를 한번 공략해 보는 거죠. Really? 이렇게 하면서 How does it work? 어떻게 하는 거야? I mean, how do I use the service에서 내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구체적인 서비스가 궁금해요.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내용을 읽었겠지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자전거가 shared bike에서 공유 바이크예요. 공유 자전거. 그래서 the city launched the bike sharing service에서 그 도시가 바이크 쉐어링 서비스를 시작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단어 숙지가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독해 지문에서라던가 이런 생활 영어 표현에서도 되게 뭐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됐던 애들이 또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따릉이라고 하나? 우리 서울시는? 그렇죠. 따릉이 서비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A가 바로 쉬워 이렇게 하면서 바로 따릉이 서비스 하는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번 보시면은 너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처음부터 동문서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몇 번이죠? Just apply for a permit to park your one bike 했는데 이것도 이상해. 뭐냐면은 너의 그런 자전거를 우리가 파킹 시킬 수 있는 허가권에 대해서 신청하래. 좀 이상하잖아요. 공유 서비스인데. 그래서 정답은 just download the bike sharing app. 앱 깔고 온라인에 돈을 지불을 해.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해요.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장문 독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문 독해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지문 2개가 나왔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8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고요. 그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fair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건데 솔직히 fair는 되게 쉬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fair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에서 가장 가까운 유의어를 찾는 거, 그게 좀 관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그대로 나는 fair의 동의어가 이거였어.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이 fair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맥락상 얘는 이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정답이 더 가까운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는 게 개이득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지문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 약간 이제 광고문 같은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얘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대조하는 것보다는 1번 읽고 가서 찾고 2번 읽고 가서 찾고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내용일치, 불일치 패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의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순서하고 지문의 내용 순서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Agricultural Marketing Office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건데 1번 보죠. It creates marketing opportunities for domestic producers 했는데 자, 말 그대로 국내의 그런 프로듀서들을 위한 마케팅의 판촉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한번 보자라는 거죠. 거의 앞쪽에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요거 나왔네요. 국내의. 되셨죠? 그러니까 we administer programs,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rnational도 하네요. 국제적인 마케팅 기회.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나왔죠. 블라블라에 대한 생산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조금 빼서 선택지 1번을 완성했네요. 와우,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너무 땡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잠깐 볼까요? 2번은 It limits wholesome food consumption around the world인데 전 세계적으로 식품 섭취인데 wholesome이에요.
그러니까 wholesome이라고 하면은 그 도매상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매 식품 섭취 소비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wholesome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 wholesome. 자, 쭉쭉 봤더니 자, 어디쯤에 wholesome이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wholesome food.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질. 그다음에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보장하는 서비스도 있대. 그러면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3번. It is committed to benefiting consumers over producers인데 이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over가 들어갔으니까 producer,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들에게 benefiting 더 혜택을 주는데 전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보다는 그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우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쭉쭉 볼게요. benefit 찾아볼까요? 네, benefit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benefit of producers, producer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무역상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consumers, 소비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비자보다, producer보다 소비자가 아니라 다 공통으로 다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조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틀렸고요. 4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It receives mandate from other agencies before making decision 했는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other agencies 하니까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위임 이런 것들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기관이 개입되는 그런 어떤 뭐 요소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게 나왔어요. 핵심 가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얘네들은 활동을 한대요. 독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에 있어서 신뢰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2, 3, 4번 가면 갈수록 조금 이거는 좀 애매한데 어려운데 이러실 수 있는데 정답이 1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든 맞추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맞춰서 정답을 찾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fair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평한이란 뜻으로 나왔었는데요. 공평한, 공정한 했는데 이 단어들 다 너무 좋습니다. free 하면은 뭐 자유로운이란 뜻도 있지만 또 무료의, 공짜의 이런 의미가 있고요. mutual, 너무 많이 했어. 상호의, 서로의. 자, 그 다음에 profitable, 이윤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이런 뜻이었고요. impartial 했는데 이 단어 내가 꼼꼼하게 분석까지 하면서 말씀드려요. 뭐냐면은 part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거든요. 그래서 partial 하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거죠. 그러니까 partial 하게 되면 이게 편견이 있는 편향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부정의 접도 이미 붙게 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어요. 공평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번하고 11번 더 해자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번 문제 잠깐 보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똑같이 나왔는데 뭔가 안내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안내문 같은 거, 그림 같은 거는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림이 났는데 타이틀을 찾는 거예요. 그 안내문을 도대체 왜 쓰는가? 그 안내문에 걸맞는 어떤 제목을 우리가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빈칸 추론처럼 제목 찾기가 10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은 또 뭐냐면 영문도 아니라 우리말이에요. 나머지 세 개는 다 일치한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면은 여기만 읽어도 제목 바로 짬이 딱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가 정답을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1번 보세요. 11번부터 볼게요.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했는데 호수를 살리기 위해 일단 호수가 중요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2번 호수를 위한 활동이 주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호수가 중요해요. 3번 우천시에는 대학의 구내 식당에서 회의가 열린다. 이따가 우천시 그 부분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비 올 때. 4번 웹사이트 방문이나 전화로 회의에 관해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충 보니까 호수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좀 읽어주시면 좋아요. 여기 보세요. You will want to learn. 여러분들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How to save your lake 하니까 여러분들의 호수를 우리가 또 지키는 방법. 호수 지키자. 이게 그 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0번 볼래요? 10번 정답 볼게요. 1번. 자, Lake Dimsdale is dying 했는데 Dimsdale이라고 읽어볼까요? 자, Dimsdale 호수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뭐 해야 되는 거죠? 보호하자 이거죠. 자, 2번 잠깐 보도록 해보죠. Praise to the lake's beauty 했는데 호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라. 뭐 이거 이상하고 칭찬. 자, cultural value of Lake Dimsdale 했는데 딤스데일 호수의 문화적인 가치 아닌 듯하고요. 4번 significance of the lake to the college 했는데 자, 대학으로 갈 때 이 대학으로 가는 어떤 호수의 중요성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정답은 벌써 우리가 몇 번으로 제목 찾기는 1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1번도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딱 즉답.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순서대로. 정답은 3번이 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죠. 우천시 찾으면 돼요. In case of rain. 그래서 콜리지 라이브러리 룸 해서 만약에 우천시에는 여기서 안 하고 콜리지 도서관 룸 203호실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은 1번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거는 구내식당이 아니라 룸 넘버가 아예 찍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내식당은 카페테리아 뭐 요 정도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입학 문제 중에 하나죠. 글의 목적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메일에 어떤 그런 패턴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고객들에게 이제 편지, 서간문을 쓰는 그런 패턴이 되겠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글의 목적이에요. 심지어.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지 먼저 보시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죠. 1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To inform clients of how to keep themselves safe from cyber threats 했는데 inform A, of B 구조를 전체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보에게 B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앞쪽에서 그 목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구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In today's world, 자, 처음부터 이게 나왔네요. Cybercrime, 사이버 범죄가 poses a serious threat to your security. 여러분들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거 사이버 문제. 그 다음 거 As a trusted partner, we want to help you protect your personal and business information 해서 도움을 주고 싶대요. 뭐 하도록?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라던가 어떤 그런 사업 정보, 업체 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Here are 5 easy ways. 5가지의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그럼 뭐예요? 이 내용이 바로 정답으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이나 여러분들 보시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대입학 문제는 앞부분에서 그냥 바로 꽂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주제 찾거나 제목, 요지, 주장 같은 경우는 간혹 앞쪽에서는 일단은 그 핵심어? 그 정도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맥락이라던가 핵심 그런 포인트들이 좀 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시된 애들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앞쪽에서 2갈씩의 이제 표현들, 2갈씩의 구조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 찾기예요. 주제 찾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핵심어 플러스 흐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끝까지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흐름이 한번 꺾이느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However, 흐름을 가르는 but 이런 애들을 찾아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가운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시면요. 정확하게 연도가 딱딱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n 2018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거기 고유 명사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이 된다거나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이 언급이 되었다. 이건 벌써 거기는 예시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 문장, 주제 문장을 이미 던졌고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너네들에게 더 설명을 해줄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만 읽어봐도 될까요? 여기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셔도 일단 정답 좁혀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답을 좁혔는데 이거 같긴 한데 확신이 안 서. 그럴 때는 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많이 유도하거든요. 그 부분의 내용까지를 합쳐서 정답에 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우주정거장. 우주 생각만 해도 뭔가 설레이는데요. 네. 자, 보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의 상태를 나타내줍니다. 분사구문으로 orbiting some 240 miles above the planet 하니까 여기서는 이거 the planet 행성인데 우리 별 지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그 위쪽으로 한 240 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is about to join the effort 했는데 자 뭐냐 be about 투부정사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죠. 자 뭐냐 노력을 기울이고자 그러니까 블라블라 하는 노력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노력에 이제 얘네들이 합류를 하느냐 뒤에 내용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to monitor the world's wildlife 했는데 전 세계의 야생 동물들, 야생 그런 생명체들을 모니터 지켜보고 있다, 감독하는 그런 노력들에 같이 조인한다라는 거죠.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보는 거죠. 너네들 잘 지내니? 이렇게.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to revolutionize the science of animal tracking 하니까 이런 어떤 동물들의 이런 추적을 하는 그런 학문, 과학 분야인데 이거를 완전히 revolutionize, 혁명, 완전히 엄청난 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모니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animal tracking의 그런 과학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대변혁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안테나가 일단은 되게 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장비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예. 지구의 야생동물들을 추적하고 감시하는데 누가 동원이 됐죠? 네. 우주정거장에 동원이 됐다. 이 내용입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ustainability 너무 좋은 단어죠. 이거 환경하고 관련된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엄청난 화두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뭐 석유를 얼마만 쓰면 동이 난다. 이제 뭐 얼마 있다가는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는 먹지 못할 수도 있다. 너무 끔찍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환경 문제 되게 큰 화두입니다. 단어를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해보죠. 자, 세계적인 그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evaluation 평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Successful training project of a Russian astronaut. 갑자기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이상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주 비행사의 아주 성공적인 그런 훈련 프로젝트 전혀 아니고요. 자, 그다음 거 보시면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도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틀렸어. 뒤에는 안 읽어도 돼. 근데 보시면은 innovative wildlife인데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동사 투부정사 연결했는데 revolutionize 대변혁을 일으키다. 큰 변화를 일으키다. 그게 바로 이렇게 혁신적인 쇄신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Innovative Wildlife Monitoring 되셨죠? 근데 어디로부터? 우주 정거장으로부터. 핵심은 콕콕 다 들어갔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14번.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까 이제 장문독해에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비교적 쉬운 유형인데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선택지 대조하는 게 좀 불편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된 문제는 그냥 즉답이에요. 그 해당, 그 단락들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1번부터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지문부터 보지 마세요. 예, 여기부터 이제 선택지부터 보는 거죠. The library and museum closes. 이거 잘 봐야 돼. 예, 뭐 날짜, 뭐 월, 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건데 도서관하고 뮤지엄은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오후 5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선생님 디셈버가 없어요.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노벰버가 11월인데 11월부터 3월까지니까 여기 중간에 껴있겠지 12월은. 그쵸? 12월 달에 오후 5시에 문 닫는 거 맞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해보죠. Visitors can buy tour tickets for the home on site 했는데, 자, 집에 그 온라인 사이트로, 그쵸, 온라인 사이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티켓 이런 것들을 또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는데 온라인 티켓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나왔네요. Online tickets may be purchased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아래 링크,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은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다음 3번 보도록 해볼게요. The home of David Williams 했는데 데이비드 윌리엄스의 집.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기 자체가 데이비드 윌리엄스 Library and Museum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은 집은 is open all year round 했는데 연중 내내 열려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음에 보시면은 데이비드 윌리엄스 Library and Museum and the Home of David Williams에서 홈은 있긴 있어. 데이비드 윌리엄스 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얘네들은 지금 연중 내내라고 했었는데 이미 여기 close가 나온 거 보이시죠? Thanksgiving. 얘네 이때 죽었다 깨나도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 뭐지? 추수감사죠. 크리스마스. 얘네 미친 듯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이때로 이어지는 때가 굉장히 걔네들 황금 휴가, 연휴 같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닿네 보니까. 정답은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이렇게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 한번 확인 들어가 볼게요. One can do research in the library research room for free. 이런 게 중요한 거죠. For free. 자유롭게? 아니죠. 공짜로. free of charge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there is no charge. 그러니까 free라는 말을 이렇게 no charge 이런 식으로 쓴 거죠. charge는 과금이란 뜻이에요. 과금. 그러니까 과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어디서? David Williams Library Research Room에서. 요것도 정확하게 제시가 됐으니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 3번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지 찾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지 찾기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는 약간 실용문의 형태를 좀 띄고는 있는데 전통적인 요지 찾기는 보통 당위성의 표현이 보통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시오 명령문. 뭐뭐는 필요하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보통 정답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알겠지만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꼭 이렇게 실용문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라던가 대입학 문제 정도쯤에서 이렇게 이제 실용문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늘 다 그렇진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팁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해보죠. 앞에부터. 먼저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나냐면은 1, 2, 3, 4번이 다 주어가 BOAH가 등장을 해요. 그럼 BOAH가 뭔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The Board of Animal Health에서 말 그대로 동물건강위원회 뭐 이 정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BOAH. 되셨죠? 쭉쭉 한번 볼게요. 볼게요. Preparedness for animal disease outbreaks 이렇게 나는데 핵심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런 어떤 동물들의 어떤 질병의 발발. 그러니까 동물병 있잖아요. 동물들의 어떤 질환 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has been a top priority for the Board of Animal Health for decades에서 수십 년 동안 BOAH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왔다. 아까 여러분들 어휘 문제 풀었던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뻔하게 또 제시를 해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Highly contagious animal disease인데 이런 단어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염성의, 감염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contagious animal disease 하니까 대단히 고도로, 그쵸? 높은 전염성을 지닌 동물 질환, 동물병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may have economically 경제적으로는 devastating effect 파괴적인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public health 어떤 그런 의료 건강 보건 혹은 food safety 식품 안전 그리고 security consequences에서 어떤 보안의 안전에 대한 그런 결과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핵심어는 동물들의 그런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그런 발발이고 그거를 이제 여기 단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계속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볼게요. Foreign animal diseases 했는데 말 그대로 그런 외국에서 해외에서의 그런 animal disease, FAD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질환이냐? Not currently found in the country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발견되지 않는 질환인 거죠. 되셨죠? 그리고 could cause significant illness or death in animals. 보시면 동물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라던가 사망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동물병, 감염 질환에 대한 그런 경고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everal BOH의 veterinarians 했는데 수의사들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이런 FAD라는 것을 진단하는데 훈련이 이루어졌던 그런 수의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 보시면은 24시간 내내 우리가 또 이용 가능하다.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런 FAD의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는 아주 면밀하게 FAD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BOH는 focuses on training veterinarians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목적이 veterinarian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거기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고 BOH의 main goal, 주된 목적은 is respond to animal disease epidemic에서 이런 어떤 동물 질환에 대한 전염,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다. 되게 괜찮죠. 예. 자, 3번 보죠. BOAH는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무역, 국제 무역부터 벌써 끝났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BOAH는 자, Laboratory Research on the Causes of FADs 이렇게 났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FAD의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실험실 연구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앞쪽에 마지막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그런 연구를 하는 거에 특화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답은 가장 좋은 것은 뭐다? BOH의 메인 골은 이런 어떤 동물에 관련된 전염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대처하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봤고요. 다음 문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16, 17, 18번까지는 글의 일관성 관련된 세 가지 유형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사실 자칫하면 이 파트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 파트죠. 뭐 내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문의 길이가 특히 순서 맞추는 문제는 역대 최대 길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쪽 면을 다 차지할 정도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출제 기조가 좀 바뀌면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또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단서가 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찾기는 어렵지는 않은 유형으로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6번은 흐름상 어색한 문장 찾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1번 이전까지 이 내용에서 핵심 단어, 핵심어, 그 다음에 1차적인 흐름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가 나는지 보도록 해보죠. A very common type of writing task 했는데, 자, 굉장히 흔한 유형의 이런 writing, 어떤 그런 문서 작업이겠죠. 글쓰기 작업은. 자, 근데 보시면 이 태스크를 동격으로 원 대명사로 받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럼 writing task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Appears in every academic discipline 했는데, 자, 모든 그런 학문 분야에 등장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학을 전공을 하든 언어학을 하든 내지는 뭐 수학도 그럴까요? 어쨌든 간에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이 writing task가 분명히 들어간다라는 거죠. 글 쓰는 거. 자, 이것은 reaction or response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임무냐? 반응 내지는 어떤 반응 대처.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해보죠. In a reaction essay. essay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writing 태스크거든요. 그러니까 reaction essay. 뭐 일단 시작점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 에세이에서는 the writer is usually given a prompt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prompt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런 신속함 이런 뜻도 있는데 자극 어떤 그런 유발 요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란 단어를 모를까 봐 이 필자는 너무 친절하게 대시에서 동격으로 설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주로 제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랄지 내지는 글로 된 문서로 된 자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to think about and then respond to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핵심을 그대로 가져간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라이터가 이런 프롬프트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생각하거나 반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It is very important to gather reliable facts 이렇게 놨는데 it 가주어 together 이하 진주어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팩트, 사실들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writing task에 대한 내용인데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사실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펼칠 건데 그 주장을 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실들 이런 거 모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프롬프트의 영역이라고 좀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사실은. 근데 3번 봤더니 바로 뭐가 나냐면 prompt란 단어와 혹은 stimuli 했는데 여러분 stimul이가 어디 갔더라? 자, 여기 보이시죠? stimulus가 단수형이고 이거에 대한 복수형이 stimul이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제시가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 1번에 이어진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자극들 근데 뭐에 대한 이렇게 또 지칭어가 났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 그러니까 this type of writing은 바로 여기 제시됐던 요 글쓰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에 있어서 흔한 어떤 자극들은 include quotes, 인용이라던가 그 다음 pieces of literature, 어떤 문헌의 한 부분이라던가 사진, painting, multimedia presentation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구체적인 그 자극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여기 나왔던 visual or written stimulus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니 중간에 난데없이 들어간 몇 번? 2번이 바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은 reaction focus on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reaction 혹은 response의 그런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아닌 것은 2번 이렇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자, 17번 넘어가 보죠. 17번은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찾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참 많이 강조했던 건데 이번에 어쩌면 또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뭐냐면은 이 others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대명사 학습하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다른 애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others가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대명사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게 이런 구조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잠깐 여기 좀 볼까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자, 이제 어떤 집단이 있어요. 여기도 또 다른 집단이 있고 불특정에 그리고 또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기억하시겠지만 최초의 집단을 지칭할 때는 원이 여러 개 모인 것을 일부 썸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썸은 뭐 제가 편의상 여기를 했지만 얘가 썸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썸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애들이 엮여 있는데 복수니까 others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얘 빼고 요 나머지를 지칭하는 거는 정해진 다른 애들이니까 the others에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독해할 때 이거 주의하세요라고 대명사할 때 많이 강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others가 나오면 우리는 앞쪽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 썸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for others에게 있어서는 activism, 뭐 적극 행동주의 뭐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건데 뭐 우리말 번역 안 해도 되죠. 근데 보면은 for some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럼 1번은 아닌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적어도 요 이후에 쟤네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짝 볼게요. 자, for some. 자, 어떤 애들에게는 자, activism이라는 것은 is a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혹은 ideologically 자,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념적으로 focused 굉장히 집중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ctivism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론적으로 이념적으로 굉장히 집중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뭐 할 의도로 intended to effect a perceived need for political or
social change 하니까 정치적인 변화라던가 혹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어떤 인식되어지는 need, 요구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의도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의도가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others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activism은 is controversial and disruptive에서 뭔가 굉장히 controversial, 논란의 어떤 그런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분열의 어떤 조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는 되게 목적의식이 확고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에 for others 같은 경우에 이 activism에 대한 정의는 좀 보시면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2번에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인지를 잠깐 볼 건데 2번 다음에 이어진 내용 잠깐 보시면 activism이 is uncomfortable. 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우 부정적이다, 불편하고요. 그리고 sometimes messy, 때때로는 엉망진창,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거의 언제나 strenuous, 굉장히 완강스럽다라는 거죠. 고집스럽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거하고 결이 비슷해요? some에 해당하는 액티비즘이었었어요? 아니면은 others 다음에 해당되는 표현일까요? 당연히 others에 이어지는 그 흐름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파악하셨어도 정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에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썰을 풀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같은 문제들은 제가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제시된 문장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요. 각각의 A, B, C 단락의 앞부분에 있는 단서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단서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연결사라던가 지칭어들이 그 역할을 해내고요.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전후 맥락 을 통해서 뒤에는 이 정도 되는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 등등 한번 유추를 해본다라는 거죠. 추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흐름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자 보세요. 대의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버블이 나온 거죠.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품을 만들어낼지 다른 어떤 요소가 거품을 만들어낼지 자, 그걸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비단락 보세요. 어머 이거 더 리틀 버블스. 정관사 더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어떤 뭐 문장 삽입이라던가 순서 맞추는 문제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더 명사는 의도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석해라. 어떻게? 그 거품. 이해되셨죠? 정해진 거품.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쪽에서 버블을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니 버블을 만들어야 다시 받을 때 그 버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좁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고 나는 맞춰볼 거야.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어진 조건 내에서 단서를 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A, B 순서가 돼야 돼요. 중간에 뭐 C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B, A가 아니라 A, B 순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B, A인 거를 버릴 거예요. 우리는 1번 버려주시고 2번 B, C, A, B, A 버려주시고 어머 4번에 C, B, A, B, A 버릴 거예요. 그래서 A, B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뭐 벌써 3번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죠? 네, 간단하게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닉이라는 애가 나오네. 닉이 이제 불 하나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파인, 솔방울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뭉치를 가지고 이제 파이어를 만든 거죠. He got with the axe from a stump에서 말 그대로 이제 도끼를 가지고 이제 얻은 거예요. 이런 애들을. Over the fire, he stuck a wire grill 했는데 대충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그릴을 이제 거기다 두었고요. Pushing the four legs down 하니까 그 와이어 그릴에 있는 4개 다리 있죠. 그래서 우리 3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4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pushing down 이제 밀어서 이제 딱 핀 거죠. 아래로 땅에다가. 자, 근데 요런 내용이 나와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A번이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해. 뭔가 근거가.
그래서 여기서는 C번으로 가서 니기 이제 put the frying pan on the grill over the flames에서 그 어떤 불길 위에다가 그릴 위에 놓고 거기다 frying pan을 둔 거죠. He was hungrier. 더 배가 고파지죠. The beans and spaghetti wormed 이렇게 났는데 뭐 이렇게 콩이랄지 스파게티,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데워지면서 he stirred them and mixed them together 해서 여기 them이 바로 뭐로 가는 거죠? 예, 앞쪽에 있었던 A에 그 the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거품을 부글부글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Making little bubbles, 작은 그런 거품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이 작은 거품들을 바로 B가 받은 모양새죠. 정답은 그래서 SEAB 3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빈칸 어구추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끔 질문하세요. 뭐냐면은 선생님 선택지를 먼저 읽어봐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비교적 이제 한눈에 바로 보기에 편안한 애들 있죠. 좀 짤막짤막한 애들. 특히 이제 어휘만 나왔을 때는 읽어봐도 좋죠. 단어들 먼저 쓱 한번 스키밍 해보고 그다음에 흐름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뭐 보니까 19, 20번이 길진 않은데 이거보다 좀 길게 나오면은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지선다 선택지를 먼저 읽었지만 그게 또 이제 지문 읽다가 보면은 또 뭉개질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흐름을 앞에서부터 쭉 한번 잡아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Technological progress 했는데 자, 기술 진보죠. 예, 기술 발전. Can destroy jobs in a single industry such as blah blah.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핵심어가 technological progress예요. 근데 처음엔 단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자리들을 없앨 수 있다. 파괴시키는 거니까. 근데 어떤 하나의 그 산업 분야인데 예를 들자면 뭐 텍스타일스, 섬유 같은 거.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배웠어요. 지역별로 막 유명한 거. 그쵸? 뭐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는 섬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은 없을걸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however 바로 흐름이 꺾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증거는 보여준다. 그러면 뭘 보여주겠냐라는 거죠. Technological progress 했는데 이런 기술 진보가 does not produce unemployment.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업이란 뜻입니다. 이게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실업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전체적으로 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보시면 한 분야에서는 직종이 없어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에서 봤었을 때는 이 실업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히려 이런 기술 진보는 increases productivity, 생산성,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들을 오히려 늘렸어요.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그리고 긍정적이죠. higher incomes 하니까 좀 더 높아진 소득은 lead to, 자, 뭐를 이끄느냐? higher demand for goods and 했는데, 자, 어떤 그런 재화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초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이제 또 풍족해지니까 더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요걸 찾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니즈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뒤에 그 결과까지 나옵니다. 그 결과, 자, workers who lose jobs in one industry 했는데 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근로자들이 will be able to find jobs, 일자리들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in others,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일자리는 잃었지만 다른 분야 가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기술적인 진보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 고정해 놓고 하나씩 한번 넣어볼까요? 1번부터 볼게요. 따라서 1번 increased job losses인데 일단 부정적인 건 다 빼세요. 흐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job losses, 자, 일자리의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을 늘렸다. 이건 마이너스니까 이건 무조건 빼세요. 그 다음에 2번 delayed promotion at work인데 직장에서의 승진을 늦췄다. 이것도 부정적인 거니까 뺄 거예요. 내용도 상관없지만. 3번 greater work satisfaction 했는데 따라서 뭐를 초래하느냐? 더 커다란 직업에 대한 만족. 지금 일에 대한 만족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다른 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4번 잠깐 보도록 해볼까요? higher demand for labor 하니까 노동에 대한 더 높은 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재화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초래하고 따라서 그 노동에 대한 그 이쪽 쏠림 현상 생겼잖아요. 그 재화로 가는 노동에 대한 더 높은 수요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되게 이렇게 먹거리 산업에 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먹어. 그럼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20번 같은 문제는 감사한 문제예요. 일단 thank you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보통 빈칸이 앞쪽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마지막까지 읽을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이 이렇게 2개 화면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화면에서 거의 끝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정말 운이 좋으면 바로 한 이쯤에서 끝날 경우도 높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내용을 더 연결해서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이 좀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substitute 하면 대체란 뜻이죠. 대안. 그래서 어떤 오일, 기름, 석유에 대한 그런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그것은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일에 대한 대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것은 주어가 동사한 한 가지 이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1, 2, 3, 4, 5번이 전체적으로 지금 쭉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에 대한 한 가지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aking the global economy along with it인데, 자, 그것과 함께 따라붙는 세계적인 경제, 자, 이런 것들이 그것과 함께 같이 나아가면서 보시면은 세계 경제가 그것과 함께 계속 그 길을 간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몰라요. 자, while we can generate electricity through coal or natural gas, nuclear or renewables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도 여기 잠깐 보도록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이런 뜻이죠. 전기 생산 뭐를 통해서 합니까? 석탄이 될 수도 있고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고 핵이라던가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witching from source to source인데 이 자원에서 저 자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오일이 싸. 그럼 오일 쓰는 거고 어느 날 봤더니 뭐 우리가 풍력 발전이 싸.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러긴 하지만 오일은 기름 이거는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죠. By far the predominant fear for transportation에서 이런 어떤 운송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그런 연료, 단연코 가장 지배적인 연료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자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오일이 계속 이렇게 굉장히 지배적인 주로 하는 그런 연료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why the global economy heats up 했는데, 자, 세계 경제가 좀 가열찰 때, 약간 이제 열이 붙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오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다들 너도 나도 오일 쓰겠죠. Boosting the price, 가격이 이제 올라가요. 상승하고, encouraging producers, 자, 그 생산자들로 하여금 to pump more, 더 많이 펌프질을 하는 거죠. 뽑아내도록 독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석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인다. 그럼 더 많이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뽑아내니까 불가피하게 those high prices인데 그러한 높은 가격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죠? 경제 성장의 또 잠식이 돼 버립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또 경제 성장을 또 우리가 먹어버리게 되면서 reduce, 자, 뭐를 감소시키냐면은 자,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뭐함에 따라 공급자들이 overproducing, 과잉 생산함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경제가 히트업되면서 이런 수요들이 올라가지만 또 경제 성장에 또 잠식이 되면서 수요가 떨어지기도 하더라.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내용이 뒤에 이어진 거예요. 이런 모양새들을 나타낸 표현을 우리는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뭐가 되느냐? 자, 쭉 한번 볼게요. 뒤에 선택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The automobile industry thrives인데 자,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는 한 이유다. 이건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자동차 산업이 그렇다고 늘 번창하느냐. 자, 2번 보죠. It creates disruptions between borders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떤 그런 국경 사이에서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3번 be prone to 하면은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건데 it is prone to big booms and deep
bust 이렇게 나는데 자 보시면은 아주 커다랗게 성장이 됐다가 다시 또 아주 깊숙이 또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bust라는 것은 파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붐이 됐다가 다시 또 파산이 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느낌이고 자 4번 볼게요. The research on renewable energy is limited 했는데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제한이 되는 이유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 있는 내용을 봤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답은 가장 좋은 것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2차 출제 기조 전환 문제들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전문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푸는 그런 요령이라던가 팁 같은 거 그다음에 유형에 따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을 조금은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려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앞으로 유형이 이렇다라는 거지 또 여러분들 굉장히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난이도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 좀 상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으시면요. 에듀윌 교수 홈페이지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로 오셔갖고 질문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가려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헤더진 영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고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